이 50이 안 되겠지만의 표현이 월급이 50이 안 되겠지만 표현이 여러분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 와닿을 수도 있어. 2023년 기준이면은 풀타임 알바라는 개념이 없잖아.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알바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PC방 알바를 했을 때 물론 이제 PC방 알바도 여러 명이서 끊어서 하니까 4시간 4시간 이렇게 하니까 뭐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. 나는 PC방이 현재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어요. 내가 모르겠고 아마 근데 서울 기준이면 24시간 운영하고 근데 괜찮은 알바생이 보통 그러니까 요새는 한 명이서 굴리는 구조가 아니고 한 두세 명에서 굴리거든요. 근데 이제 그 2000년도 초반에 PC방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은 알바생이 한 명씩 일했단 말이야. 나도 그랬고. 보통 알바생이 한 명씩 일한단 말이야. 물론 이제 중요한 타임이 이제 오후 타임이야. 그래 여자 알바들을 쓸 때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씁니다. 그냥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는 사장이 같이 일해요. 그러니까 사장은 빼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하고 이제 여 알바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50이 맞아요. 대충 금액적으로는. 그러니까 나 이럴 때는 뭐 100만 원 받고 그런 건 심야나 그런 거고.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맞는 액수예요.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야. 그러니까 텍스트 시대 배경이 2000년대 초반을 감성을 담고 있는 배경이면 이게 맞고요. 2023년이라도 맞는긴 한데 지금 여태까지의 텍스트를 봤을 때는 이게 딱 2000년도 감성이에요. 2000년도에는 실제로 이제 알바들이 그 오후 타임은 되게 짰어요 월급이.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 그 당시에 4,000원인가 대충 그랬는데 4,000원, 4,500원 대충 그랬는데 그 오전하고 오후 때는 최저임금 안 줬어요. 사장들이 그건 신경도 안 썼어. 그러니까 실제로는 월급이 그러니까 시급당 3,000원이고 4,000원이 그랬던 경우 되게 흔했어요. 어. 저도 그러니까 오후 오전 이런 거 할 때 막 40 받고 이랬단 말이야.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게 좀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딱 감성 그 자체예요. 야 요런 감성도 진짜 계좌번호 알려주세요. 이것도 진짜 2000년 초반 감성인가? 근데 오빠? 왜 오빠야? 너 동갑이라며. 아 이거 진짜 옛날 감성이야. 야 이제는 이 게임이 내가 이제 확실해졌어. 이 게임이 정말 2000년 초반 감성이에요. 이제는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이게 왜 텍스트 시대 배경 자체가 2000년대 초반이면 이 오빠란 단어가 요새는 안 쓰는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주장입니다. 그냥 제 주장인데 요게 그 어원으로 따지면은 오라비나 오라버니에서 나온 단어는 맞아. 그건 맞는데 형이란 표현을 썼단 말이야. 형.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위에 그 손 위 사람 남자 위 손 위 사람이 있으면은 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.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형이라고 쓰잖아. 형이라고. 이제는 그냥 형으로 약간 정착된 느낌이죠. 그래서 형으로 써 형. 친한 그 위에 오빠란 표현 안 쓰고 형이라고 쓰다. 오빠는 제가 볼 때는 연인들끼리 쓴 표현 같다.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뭐 인터넷 방송이 영향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되게 재밌는 흔적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신조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라 그럴까 그 우리가 유행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1년에서 2년 뭐 짧으면은 이제 1년도 안 되는 그런 사이에 막 사라지는 단어 되게 많잖아. 정말 흔하단 말이야. 요새 생각 요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야르란 표현이 있거든. 야르. 근데 야르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왜 쓰지라는 생각을 했어.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를 일본어 처음 공부할 때 그때 알았던 단어가 야르거든요. 야르. 그러니까 야루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야루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비너슬램 비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캐릭터가 그 야리를 많이 쓰거나 야르를 많이 썼어요. 거기서 나온 이제 제가 말하는 게임 당연히 일본어죠. 일본 게임이죠. 거기서 이제 많이 썼단 말이야. 그 당시가 한 2017년, 2016년, 2017년 한창 배울 때 그때였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조금 잠깐만. 맞아 맞네. 2000
2017년 맞네. 그때쯤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창 저거 할 때,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본 살 때죠. 그때 이제 야르란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그 야르란 표현을 갸루들이 많이 써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갸루들이 야리를 많이 썼던 거, 되게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. 제 기억으로는. 근데 이제 오늘날 와가지고 그 표현을 쓰는데 단어 뜻은 약간 바뀌었더라고. 물론 이제 그 당연히 그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일본에서 한국 넘어갈 때 당연히 뜻이 약간 바뀌어서 넘어가요. 그래서 근데 나는 설마 그 단어가 야르가 이렇게 바뀌어서 올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어요. 진짜 아예 생각도 못했어. 아예 생각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단어가 넘어오니까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. 물론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단어에 비해서 약간 좀 그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난 그래서 아예 다른 말인 줄 알았거든. 내가 설마 옛날에 그 듣던 야르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더라고. 난 진짜 좀 많이 놀랬거든요. 그런데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어. 이걸 왜 쓰지? 제일 궁금한 거는 누군가 분명히 쓴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썼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나는. 왜냐면 나는 그쪽에 밟질 않으니까 그런 뭐랄까 유행어라든지 그런 거 옛날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10대부터 그런 거에 밟질 않다 보니까 감이 안 오는 거야. 그래서 이걸 왜 쓰지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문득 오빠란 단어에 꽂혔어요 제가. 그러니까 이 오빠란 단어가 사실 되게 옛날에 쓰던 그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아게 신조어란 표현이라고 하면 아마 신조어가 뭐예요부터 나올 것 같은데 뭐랄까 그냥 야르예요 그냥. 그러니까 그 개화기라고 표현할게요. 왜냐면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썼는지가 모르니까.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인데 아마 틀릴 수도 있습니다. 틀리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연락을 주세요. 그러니까 뭐 댓글이라든지 뭐 달아주세요. 이건 제가 영상 올릴 거니까. 그 당시에 썼던 그 야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오빠는 개화시 때 야른 거야. 개화시 때 쓰던 그러니까 야르가 오빠란 단어인 거지. 그러니까 원래 없던 단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변형된 단어?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변형되어서 쓰였던 이제 오빠란 단어가 지금 와가서 안 쓴다는 거는 한 거의 90년 만에 이제 사라진 단어가 된 거잖아. 잊혀진 단어가 된 거잖아. 그러니까 나는 되게 신기하더라고. 언어가 한 그 보통 한 50년 정도 넘어가면은 웬만해서 잘 안 없어지거든요. 물론 이제 약간 그런 변화에 의해서 없어진 닭도리탕 같은 단어가 있지. 저는 개인적으로 닭도리탕이 지금도 이제 그 국어에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일본어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그거는 어찌됐건 이제 그 국어 국문학과 그런 학회라고 해야 되나? 그 아무튼 걔네들이 주장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걔네들 그렇게 좋았진 않아요. 굳이 언급 안 할게요. 그게 그냥 굳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가끔 몇 개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닭도리탕인데 그런 닭도리탕 아니 닭볶음탕이죠. 닭볶음탕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닭도리탕하고는 조금 사라진 게 다르다고 생각해. 우리가 닭도리탕 그냥 쓰다가 이거 일본어에서 없어진 약간 그런 케이스야. 그러니까 일본어를 그만 씁시다. 순화하셔 씁시다. 그게 없어진 케이스야. 뭐라 그럴까? 오빠란 단어는 사실 그런 거 맥락이 좀 틀리잖아요. 어, 뭔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는 오빠란 단어가 없어지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해요. 그게 그때 이제 그 1920년대, 30년대 당시에 이제 오빠라든지 뭐 누나라든지 요런 표현이 있잖아요. 뭐 요런 표현들이 이제
생겨났다고 해야 되나? 아마 또 생겨난 걸로 보여요. 정확하게 누가 먼저 멤버 쓴지 모르니까. 그런 걸로 추정되는 단어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여성 이권의 성장 뭐 이렇다고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데 그런 걸로 약간 미니 스커트는 당연히 아니고 이제 여성들의 이제 인권 신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그런 표현들이나 뭐 소설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약간 오빠란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도 결국은 그 당시 1920년대에 그러니까 등장했던 오빠란 단어랑 약간 맥락상으로는 저는 비슷하다 보기 때문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이게 이런 식으로도 단어가 없어졌다가 없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. 물론 지금 단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오빠란 단어가 많이 쓰임새가 달라지긴 했죠. 네.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오빠란 단어를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찌따새끼라서 그런 걸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그 뭐 오빠란 소리 안 듣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지만 원래부터 안 듣던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다만 이런 건 있지. 그러니까 오빠라는 단어가 없어지면은 그게 형으로 바뀌면은 뭐 그 괜찮은데 그렇게 바뀐 건 괜찮은데 뭐라 그럴까 그거 말고 이제 친한 사이도 아닌데 뭐뭐 씨라고 약간 낮춰서 부른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은 아 형씨 그렇지 그렇게 형씨처럼 낮춰 부르는 단어만 아니면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. 근데 약간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. 맞아.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. 이게 제가 뇌피셜 떠든 게 아니고요. 제 경험담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선배님이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불러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게 내가 선배고 내가 손윗 사람이면은 야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. 나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. 야 아무리 그래도 야는 좀 너무한 거 아니? 내가 말로 차고 말한 것도 아니고 처음 본 사이인데 조별과제 모임에서 왔는데 야 뭐뭐씨 이거 야 뭐뭐씨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. 그래서 근데 내가 뭐 별로 그렇게 말을 아니 갑자기 내 얘기 돼버렸대. 아무튼 아무튼 그러니까 대체 언어가 나는 개인적으로 형이란 단어는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는. 어.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오빠란 단어가 없어진 자리에 선배란 그러니까 오빠란 단어가 없어진 자리에 무례함만 없다고 없으면은 그러니까 무례함만 없으면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. 어. 나는 솔직히 괜찮다고 봐요.